기준에 따라서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지금 본부교육을 다 들고 있어 되게 바쁘기도 하고,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 들어가 보니까 다음 달에 또 대만 출장도 있고 바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건 뭐냐면, 우리 준호회에서 정말 문화가 있죠. 같이 공유하고 성장하는 문화. 그걸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분도 기운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질문하시고 마음껏 질문하셔서 여러분들 얻어가야 할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본부의 첫회 교육이거든요. 누굴까요? 이름 모르는 거 아니지? 이름 모르는 거지? 아니지? 호칭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원장이고요. 원균이라고 부르면 돼요. 성 빼도 돼요. 자,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누구죠? 나원균 부원장님. 내 말 들었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 말귀 못 알아듣으면 고객 그냥 상담을 못 한다고. 자, 성 빼고 부르자. 자, 이분 누구죠? 원균 부원장입니다. 네, 이분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호여 영등포 빅마켓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균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나원균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매장에 같은 성씨가 있어서 성을 뺐는데 근데 이름을 그냥 나원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침 일찍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브랜딩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오늘 교육을 듣고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지금 현재 많은 헤어 디자이너들이 브랜딩을 통해서 나의 브랜딩을 보여주고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퍼스널 브랜딩은 곧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명함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데스크 앞에 과거에는 명함이 아주 수두룩 빽빽했어요. 근데 이제 점차 그 명함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겠죠. 과거에 불과 10년도 안 된 이야기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이야기인데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예약률이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보통 최소 80% 이상 이 네이버 예약을 하고 오는데, 고객님들이 네이버 예약을 했을 때 디자이너들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직급, 명함을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리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타일을 잘하는지, 별점은 어떻게 되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잖아요. 저는 레이어드 커트 잘합니다. 그리고 다운펌 잘합니다. 심지어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랭킹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인기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선 계속해서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야 되고, 계속 인기 스타일을 유지를 해야 상위권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네이버에서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의 명함의 기능적인 역할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무조건 물론 소개 고객님들이 오시거나 첫 방문 고객님들이 오시면 드리겠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큰 폭으로 놓고 봤을 때 신규 고객님들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리더워크샵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때 김영대 전무님이 통계치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A 고객수가 준호웨어 평균 A 고객수가 코로나 때랑 비슷합니다. 경각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겠죠. S 고객을 유입을 하고 이제는 G 고객이라는 또 다른 챕터도 나왔잖아요. G 고객까지도 유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강남권에서는 사실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인 부분은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디자이너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잖아요. 사실 강남에서 SNS 안 한다, 브랜딩 안 한다, 그분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호웨어가 되니까 이 정도 상권에 이 정도 매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개인샵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오랫동안 유지를 하기. 그랬을 때 이 매장, 이 준호웨어에서 해주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를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본다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미용실 수는 12만 5천 개 정도로 대략적으로 추산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통계를 한 번 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만 개예요. 그때가 코로나 딱 전이었거든요. 한 5년 전이었어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25만 개가 더 올라간 거죠. 그거 아시죠? 여기 보면은 수많은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는 건물 하나당 카페, 편의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미용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건 대한민국에 있는 편의점 카페 수를 다 합쳐도 미용실 수보다 적어요. 동탄 그랑파사주라는 뭘 아시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미용실 10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건물에. 미용실만 17개인가 1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과포화 상태예요, 지금. 왜? 일단 법적으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용실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혹은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미용이라는 직업은 어찌 보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진입 장벽 중 하나입니다. 미용실의 추산치입니다. 여기서 이용실까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질 거예요. 미용사 자격증만 딴 사람이에요. 근데 이용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남자머리 시장이 완전 반으로 갈라지고 있죠. 미용실과 그리고 맨즈 헤어샵 그리고 바버샵 이렇게 구도가 갈라지고 있어요. 저는 남자머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남자머리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미용실 디자이너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고객들을 맨즈 헤어샵과 바버샵에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남자 고객님들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안 와요. 우린 그렇게 놓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지만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많이 느끼는데 선생님들도 지금 현실을 잘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헤어 디자이너가 브랜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지금 현재 미용 시장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고객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고객들은 단순히 이제 머리 할 때가 됐다 해서 머리를 하거나 머리가 좀 지저분하네 해서 머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를 위한 투자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나를 더 가꾸는데 노력을 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30대와 지금의 30대 보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과거의 30대들은 약간 아저씨 같은 느낌이에요. 삼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의 30대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20대라고 해도 다 믿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자기한테 쓰는 가치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뭐 피부도 있을 수도 있고 네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헤어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자기의 이미지를 대표적으로 헤어거든요. 절대 망하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인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으로 당연히 기계가 손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것도 당연히 맞지만 사람들이 그만한 가치를 느끼는 일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SNS 플랫폼의 확장입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유튜브를 봄과 동시에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유튜브의 음악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냐? 그러진 않죠. 그건 당연한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플랫폼에 녹여드는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네이버로 예약하고 네이버로 찾아보고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모든 플레이스를 네이버로 다 검색을 하고 대부분의 예약 시스템을 네이버나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합니다. 전화 예약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예약 변경을 할 땐 가끔 전화를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약을 할 땐 플랫폼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을 합니다. 심지어는 소통도 하죠.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게 일상처럼 느껴지는 시대예요. 과거에도 소통은 했어요. 뭐 싸이월드도 있었고 버디버디도 있었고 네이트판도 있었고 뭐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들은 많았지만 모르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매체는 많이 없었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봤거든요. 모르는 사람과 만약에 그렇게 소통을 한다? 좀 이상하게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혀 이질감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처음 왔죠? 인스타그램. 맞아요. 저한테 그리고 나서 머리도 계속 엄청 많이 했었죠. 네. 그리고 제 헤어 모델도 했었죠. 네. 그리고 준호헤어 입사했어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것처럼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여도 그렇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매체들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 시대의 흐름과 조금 뒤처지는 걸 수도 있겠죠.
자,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브랜딩은 뭐 자기 홍보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 찾기, 두 번째는 전달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앞으로 미용업에서는 올라운더는 사라질 거예요. 남자 머리만 하는 사람들은 남자 머리만 할 거고, 여자 머리만 하는 사람은 여자 머리만 할 거고, 탈색만 하는 사람은 탈색만 할 거고, 펌만 하는 사람은 펌만 할 거예요. 그렇게 오픈하고 있는 매장들도 점점 많아질 거고, 그렇게 점점 많아질 거고, 물론 저도 매장에서 여자 머리 합니다. 여자 머리 하고, 펌도 하고, 컬러도 하고, 탈색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카데미에서 여자 커트 교육을 더 오래 했어요. 남자 머리 교육보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저 사람은 남자 머리 하는 사람이야. 남자 커트 교육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져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모든 인플루언서들 중에 올라운더 인플루언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단발머리면 단발머리, 롱 레이어면 롱 레이어, 남자 머리면 남자 머리.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브랜딩은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의 전문가를 원합니다. 근데 미용업은 조금 늦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아프면 어디 가세요? 병원 가죠. 그때 그거를 담당하는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똑똑한 의사분들도 본인의 파트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내과면 내과, 정신과면 정신과, 뭐 심장 쪽이면 심장,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서도 다 쪼개져요. 우리 치아 아프면 어디 가요? 치과 가잖아요. 그 치과라는 한 카테고리에서도 나눠져요. 심지어 그렇게 오픈을 해버리잖아요. 치과 병원이 사랑니만 발치하는 병원이 있고, 보철만 하는 병원이 있고, 임플란트만 하는 병원이 있어요. 전문가는 전문가의 전문가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지 못하면 브랜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문하셨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저는 여자 머리도 하고 싶고 남자 머리도 하고 싶고. 그럼 둘 다 하시면 돼요. 따로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어떻게 찾았었냐면 조금 늦게 찾았어요. 한 7,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찾는 데까지. 왜? 그전에는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미용을 배우고 아카데미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매장에서 인턴 생활을 했을 때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잘해야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점은 그렇게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용실로 취업을 했겠죠. 그러면서 배웠던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내가 디자이너가 될 때 혹은 되기 직전에는 하나를 딱 무조건 정하셔야 돼요. 저는 조금 늦게 정해졌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까지는 잘하는 걸 찾지를 못했어요.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커트라는 걸 그냥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매장에서 예약은 풀로 차 있는데 밥도 못 먹고 힘들게 일하고 매장 매출은 안 나오는 게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커트만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신입 때 저는 어떤 생활을 했었냐면, 제가 인턴 생활을 하고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매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영등포 빅마켓이라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너 미친놈 아니야? 왜 거기를 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왜 그 작은 매장에 가려고 해? 더 좋은 매장 있잖아. 근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제가 신입자로 됐을 때 오픈한 매장이 여의도 IFC였거든요. 근데 영등포 빅마켓을 저는 선택해서 갔어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선택한 이유가 별다른 게 사실 없었어요. 그냥 여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미용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이었어요. 최재형 원장님이 남자 머리를 해서 남자 머리를 배우러 갔다. 그때 저희 원장님 남자 머리 시작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이것이 남자 커트다라는 유튜브도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고, 당연히 C플롯도 없을 때죠. 그냥 아카데미 그냥 여자 커트 강사였어요. 저희 원장님은.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인턴 생활을 하면서 저희 원장님한테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최재형 원장님이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그 매장 가서 하면은 배울 것도 있고 좀 재밌게 미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죠. 근데 사실 처음에는 살짝 후회할 뻔했어요. 고객들도 안 오고 신규도 없고 위에 신입 선배들은 꽉 차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 때는 이제 6개월 동안 기본급을 이제 정착 지원금을 이제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6개월이 끝나도 저는 그거보다 더 높게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1년 정도. 그래서 뭐 월급이 한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많이 받자 130만 원, 140만 원 그 언저리였어요. 근데 전 뭐 했냐 그때 그냥 가발 잘랐어요. 내가 잘하고 싶은 건 이거고 좋아하는 건 이거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 그때 인스타그램은 뭐 지금처럼 활성화돼 있지도 않았고 어쨌든 저는 그때 계속 가발만 잘랐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가발 자르고 아주 운이 좋게도 본사에서는 100가지 100스타일 하라고 할 때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가발 자르고 저는 김포에서 영등포까지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씩 걸려버리니까 왕복 2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1시간이면 가발 하나 자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인턴 집에 같이 살았어요. 6개월 동안 인턴 집에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10만 원씩 주면서 월급 똑같은데 10만 원씩 주면서 심지어 저보다 형이었어요. 저보다 형이었는데 같이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연습했어요. 그때 한 달에 가발비가 2-30만 원씩 그냥 고정 지출처럼 나가는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발비로 진짜 1000만 원 이상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더 썼을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저는 가발을 잘라요. 지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니까 고객들은 조금씩 쌓여가고 매출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처음에 여자 커트 교육을 시작을 했죠. 아주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아서 대학교 강의도 할 수 있게 됐고 1레벨에 계속 오랫동안 이제 있으면서 여러 가지도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매장 매출도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교육은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교육을 해요? 그때가 제일 좋지 않았죠. 근데 그때 준호웨어에서 아카데미에서 디자이너 양성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장님이랑 김유정 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남자 머리 파트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제의를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남자 머리 교육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원장님을 서포트 해드리면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영향도 많이 받고 했었지만 남자 머리 교육을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카데미에서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오는 수강생들은 준호웨어랑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준호웨어가 미용 학원인 거예요. 준호맨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내고 배우러 오는 학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죠. 준호 아카데미의 정규반 학생들과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른 작품 보고 싶어요. 선생님 어떤 머리 하세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있지만 너무 다양하지 않고 너무 별로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제 목적은 미용인들한테 조금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서 내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영감을 받고 디자인에 참고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모객을 모으기 위해서라는 생각 단 1%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없어요. 제 목적은 미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소통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데 보시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미용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전문 용어들이 써져 있고 프로세스가 써져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여자 머리 사진도 올렸어요. 여자 머리 사진도 올리고 남자 머리 사진도 올리고 저는 모델 작업은 하지 않고 제가 일을 하면서 실제 고객님들한테 부탁을 했죠. 사진 찍어도 되나요? 영상 찍어도 되나요? 하고 부탁을 해서 작업물들을 다 올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보통 디자이너가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고객 비중이 남자들이 보통 많아요. 그쵸? 보통 6대4, 7대3 여자 고객들이 많아봐야 보통 5대5예요. 여자 고객들이 그거보다 더 많다.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남자 머리의 업로드 비중이 커진 것 뿐이에요. 커졌어요. 그때 알게 됐죠. 사람들이 내가 여자 머리를 올리고 남자 머리를 올렸을 때 반응이 남자 머리에서 더 잘 나오는구나. 그렇게 돼서 남자 머리로 전향이 돼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때 알게 된 거죠.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게 이거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누가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더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선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것을 빠르게 찾으셔야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싫어하는 것과 못하는 건 뭘까요? 제가 싫어하는 것과 못하는 거 혹시 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과감하게 포기했거든요. 어? 펌? 저 펌 잘해요. 저 1레벨 강사였다니까요. 업스타일, 맞아요 원장님. 업스타일, 여자 롱머리, 아이롱 드라이 좀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진짜로 안 받아요. 물론 고객이 오지도 않지만, 그런 고객이 오지도 않지만 안 받아요. 저는 여자 머리를 봐도 머리들이 고객님들이 다 짧아요. 단발머리 쇼커트 비중이 많아요. 그리고 롱머리, 긴 머리 분들이 있죠. 보통 그냥 염색 고객님들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는 그냥 가볍게 C컬만 넣어주면 되는 고객님들. 요즘에 너무 좋은 게 슬리컷 유행할 때 너무 좋았어. 그냥 피기만 하면 돼. 피고 웨트 오일 바르면 끝나. 너무 좋아. 대신에 슬리컷 원하시는 분들은 커트를 좀 더 가볍게 신경 써주길 원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매장에 아이롱이 없어요. 남자 머리 하는 아이롱, 작은 아이롱들 말고 긴 아이롱들 뭐 28mm, 30mm, 38mm 바자이 때 인턴들한테 다 팔았습니다. 쿨하게 다 팔았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겠어요. 사실 여자들이 원하는 그 애매한 그 느낌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웨이브에선 뭐 커트머리나 단발머리는 기똥차게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긴 머리에서는 뭔가 다 그게 그거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고객들도 없고 그리고 그 한 명 데리고 머리 말리고 결 잡아주고 아이롱 넣고 에센스 발라주고 또 앞머리 또 해주고 하면 1시간 잡고 해야 되잖아. 그리고 35,000원 받는 게 저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저는 아니 커트비가 45,000원인데 드라이는 1시간 해주고 35,000원, 근데 커트는 30분 해주고 45,000원. 이게 안 맞잖아요. 당연히 바로 버려야죠. 버린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려놔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객님들이 오면 저보다 더 잘하는 여자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팅이 가게끔 저는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입 때, 인턴 때 아카데미에서 컬러 많이 하잖아요. 아카데미에서 컬러 많이 해서 컬러에 관심이 생겨서 컬러로 해야지 했는데 한 2년, 3년 신입 디자이너 생활했는데 컬러 고객들이 많이 없고 탈색할 때마다 컴플레인 걸리고, 그럼 그 부분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조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인데 나는 김치찌개를 정말 잘 맛있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 정말 괜찮아, 맛집이야, 김치찌개 맛집이야. 근데 고객님들은 된장찌개를 더 많이 먹어. 두 분이 와서 한 분은 김치찌개, 한 분은 된장찌개를 시켰는데 된장찌개 드신 분은 다 드시고 김치찌개는 항상 남아.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김치찌개를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 김치찌개를 더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예요. 그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하나를 포기를 하든 개선을 시키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그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가 못 받는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하고 찾는 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남자 선생님들 많으신데 선생님들 중에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들도 계시고 인턴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매장에서 혹은 가만 보면 매장에서 남자 인턴들이 어떤 한 디자이너 선생님한테만 머리를 계속 잘라요. 그럼 그 디자이너 선생님은 남자 머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 인턴들이 다 그 사람한테만 자르는 거예요. 혹은 뿌리 탈색 하는데 어떤 매장 선생님 한 분한테만 계속 가서 해. 그럼 그 사람은 뿌리 탈색 잘하는 거예요. 원장님 탈색 어느 분한테 하세요? 김민주 본부장님? 네. 시간 되는 사람. 저런 고객님들도 계시죠. 저런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한 분한테만, 같은 매장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모든 매장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머리 커트를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커트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왜 그랬을까? 맨날 이 선생님은 한가하면 맨날 가발 들고 골방 들어가서 커트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아카데미 강사도 하고 있으니, 그리고 커트 매장에서 교육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꼭 고객들로부터가 아니고 내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매장 직원일 수도 있고 혹은 원장님의 피드백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개선을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더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그니처예요. 그게 시그니처예요. 자, 마케팅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의력, 분석, 전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방에 뭐 한두 개의 영상이 조회수가 100만, 200만 터져가지고 성장한 계정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꾸준히 하나씩 쌓아 올라온 계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딱 데이터를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요. 첫 번째는 창의력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없던 거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먼저 시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릴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을 때예요. 3년 전이. 그때는 사진이었는데 사진에 뭐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니까 마스크를 쓰고 눈 나오고 머리만 나와요. 다 똑같아. 복사 붙여넣기였어요. 제가 볼 때 딱 선생님 같은 머리, 저런 에즈펌 같은 머리 스타일이 유행이었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냥 에즈펌 치면 모든 머리가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에 집중을 하자. 나는 커트를 좋아하니까 커트의 퀄리티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뽑아내고 스타일링의 차이점을 두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인스타그램에 있는 스타일들 보면 유행하고 있는 머리의 느낌은 아니에요. 디자인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들이 다른 거. 왜냐면 에즈펌 딱 쳤는데 이미지가 다 똑같으면 고객들이 선택장에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알아요? 집 가까운 데로 골라버려요. 싸거나. 근데 다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집이 멀든 금액이 비싸든 상관없어요. 그때 더 많은 반응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는 사진 2장씩 올려야겠다. 컬러와 흑백으로 2장씩 올려야겠다. 사순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을 내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거기와 동일한 의미로 2장씩 올려야겠다. 사순 바버링 교육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블랙이죠.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동일하게 올려야겠다. 저는 포토슈팅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릴스가 영상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했었냐면 이게 유행은 돌고 돌거든요.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 남자 머리 보면은 정면 얼굴 딱 해놓고 비포 애프터 위주예요. 짧은 영상으로. 그리고 모델들 얼굴이 다 잘생겼어요. 3년 전이 딱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실제 모델들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고객님들의 그 정도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면 나는 비포 애프터는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봤을 때 이 머리 하고 싶다. 이렇게 달라지네. 이 관점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타겟팅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미용인이었어요. 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자였어요. 그래서 커트하는 영상 중간 과정들을 많이 찍었어요. 비포는 저 멀리 과정들을 많이 찍었어요. 지금은 짧은 영상들이 유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상의 길이가 1분이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왜? 없었거든. 그런 게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었거든. 그걸 가지고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언제 분석이 가능하냐? 최소한 게시물 200개 이상은 만들어져야 분석이라는 게 가능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선생님 이거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돼요의 기준점은 게시물 200개예요. 1일 1피드로. 그래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사이트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팔로워들이 어떻고, 언제 몇 시에 올려야 되고, 내 영상 시청 시간은 어떻고, 좋아요 평균 수는 어떻고, 공유의 평균 수는 데이터가 안 만들어져요. 200개 정도는 무조건 만드셔야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거 가지고 전략을 짜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저는 창의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많이 찍었었냐면 이런 식으로 과정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섹션 나누고 가이드 잡고 라인 가위로 정리하고 또 디테일로 정리하고 뒤에 커트하고 레자라는 도구로 캡처 라이 좀 넣어주고 쉐입 보여주고 결과물 보여주고
근데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끝까지 보는 소비자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고객들은. 왜 손가락질 한 번에 제 영상은 넘어가요. 하지만 남자 커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요것도 좋아요가 2000개, 공유가 148개, 댓글이 21개인데 저는 생각해요. 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미용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스토리를 올리거나 했을 때 한번 보잖아요? 그럼 다 미용인이에요. 싹 다. 그러니까 아주 마케팅을 잘한 거죠. 그 타겟팅을 잘 맞추고 잘 하게 된 거죠. 자, 헤어 디자이너의 브랜딩 방법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브랜딩을 3년 정도 해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두 가지의 브랜딩 방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전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 잘 찍고 뭐 하고 아무리 SNS에 잘 해놔도 이 오프라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수많은 하이퍼포머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에 이렇게 잘하는 하이퍼포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하이퍼포머들은 왜 SNS를 하지 않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과거에는 저도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장이 좋으니까, 매장 위치가 좋으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하이퍼포머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저 위치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어떻게 저 위치에서 저 상권에서 저렇게 많은 고객 수와 저렇게 많은 매출을 할 수 있고 저렇게 많은 전판들을 팔 수 있지? 하이퍼포머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예요. 매장 내에서 최고의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혹시 이거 단백질바 모든 고객님들한테 나가나요? 아니요. 안 나가잖아요. 원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브랜딩 하신 거예요. 플러팅 하신 거란 말이에요. 플러팅 당했어요. 지금 닥터유에 지금 녹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또 이런 게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준호헤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서비스가 됐든 디자인이 됐든 멘트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육을 할 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준비를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장에서 내가 고객들이 왔을 때 그랬었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노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해요.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 저는 고객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어요. 가장 많이 왔을 때가 제가 2주를 근무했는데 신규 고객님이 SNS 보고 예약하신 고객님들이 70명이었어요. 그때 미쳐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하루에 25명씩 커트를 빼내야 되니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2주 일했어요. 2주 14일 일하고 신규 고객 70명 받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존 고객님들이 예약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근데 그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했죠. 고객님들한테 3스텝 하고 맞이하기 하고 티 서비스 드리고 머리 최선을 다해서 잘라드리고 인턴들한테 스타일링 안 맡기고 제가 직접 다 다운펌 바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남들도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혼신을 다하셔야 돼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혼신을 다하지 못하면 인스타그램으로 오신 고객님들 절대 못 잡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후회돼요. 물론 지금 인스타그램 보고 오신 분들 중에 선불권도 끊고 회원권도 끊고 저한테 이제 1년 이상 2년 가까이 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안 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했을 때 SNS 보고 오신 분들은 SNS를 보고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SNS에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오프라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편입니다. SNS는 1일 1피드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1일 1피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일 2피드, 3피드까지는 가야 남들이 하고 있는 최선이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혼신이 돼요. 그 혼신을 오프라인에서 하셔야 돼요. 매장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 해봤어요. 디자이너 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해봤어요. 매달 고객님들한테 선물을 드려요. 저는 처음 해봤어요, 이런 거를.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들 샴푸 샘플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누구나 다 하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그것도 드리면서 또 다른 걸 주셔야 돼요. 지금 파트너 선생님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파트너 선생님들 계신가요? 좋아요. 파트너 선생님들 디자이너 되실 거잖아요. 선생님들 디자이너 되시고 가장 먼저 하는 거 명함 만들어서 돌려야 돼요. 모든 고객님들한테 돌려야 돼요. 근데 왜 지금 안 해요? 지금도 할 수 있잖아요. 저랑 일하고 있는 메인 파트너는 제가 명함 만들려고 했어요. 돈이 부족해? 내가 해줄게.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샴푸 샘플 받아오면 돼요. 얼마나 한다고. 저는 제 메인 파트너들한테 지금부터 너를 알리는 연습을 해. 어떻게 하냐? 실명제 다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조건 해야 돼요. 사실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파트너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그래요, 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파트너 친구들은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파트너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책임감 문제 아닌가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고객들한테 대충 하게 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로자의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멀리하게 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거를 다잡고자 저랑 일하는 친구한테 명함 다 만들어주고, 고객들한테 샴푸하기 전에 혹은 샴푸하고 나서 명함이랑 샴푸 샘플 드려요. 저는 다과랑 챙겨서. 파트너들이 지금부터. 그렇게 컸던 친구가 은수라는 친구예요. 59기 은수라는 친구는 그렇게 제가 키웠어.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을 본인도 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해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너 알아서 해. 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하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그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매장에서 한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샘플 들고 밖으로 나가요. 팔로워가 좀 있으면 9만이에요. 거리 행사하러 가요. 팔로워가 9만인데 왜? 누구나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면 팔로워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하는 최선 다 하지 말라고 해요. 남들이 하지 않는 혼신 다 하라고 해요. 팔로워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한 달 신주가 70명 80명 옵니다. S 고객이.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오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언제 꺼질지 몰라요. 그러니 매장에서도 고객들한테 최선을 다해. 이제 너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 코멘트 하나도 하지 않아요. 매장 고객님들 오시면 이렇게 해, 멘트 이렇게 해, 제스처 이렇게 해, 이런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내가 후회해서 제 제자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코멘트를 많이 해줬는데, 잔소리를 많이 해줬는데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왔어요. 첫 발령 받고 B 고객이 17명 왔어요. S 고객은 80명이 왔거든요. 인스타그램 보고 80명 첫 달에 80명이 왔어요. 두 번째 달에 S 고객 비슷하게 왔어요. B 고객 몇 명 왔을까? 89명 왔어요. 그럼 거의 70% 이상이 제 방이었어요. SNS 보고. 첫 달 회원권 얼마 끊었을까요? 1000만 원 끊었어요. 첫 달, 데뷔 첫 달. 두 번째 달 1500. 두 번째 달 만에 조찬 매출 2000만 원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친구가 SNS로 온 고객들을 어떻게 내 고객으로 바로 콜백을 시켰을까? 그리고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최선을 다해줘요. 진짜 고객들이 저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손을 잡고 있어요. 남자 고객님 손을. 손 잡는 거는 조금 은수야. 손 잡는 거는 손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다던가 해봐. 이렇게 손은. 그리고 너 손에서 파마향 냄새 날 텐데 좀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고객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SNS 보고 오신 분들은 처음 SNS 보고 오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 군데 이미 다 경험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 말고 또 어디 가서 머리 했어요?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는 다 잘해줄 수 있어요. 머리는 다 잘해줄 수 있는데 감동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대표님도. 그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머리를 백날 잘해도, 내가 SNS를 백날 열심히 해도 콜백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오고 떠나요. 저는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SNS를 하기 전에, 브랜딩을 하기 전에 매장에서 할 수 있는 내 브랜딩을 해보세요. 하이퍼포머 분들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냥 써버리잖아요. 고객들을 위해서 선물 사고 뭐 하고 뭐 텀블러 제작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실행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일을 하는 디자이너로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교육을 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여러 원장님들과 본부장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왜? 내 밑에 후배들이 그거 보고 따라올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매장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나만의 브랜딩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기술 신명제가 됐던 파트너분들 기술 신명제가 됐던 매장 명함을 파서 명함을 주던 어차피 4레벨 5레벨 돼서 모델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고객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제 웡모델 저는 그냥 보내줘요. 쿨하게.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SNS 하시면 됩니다. 즉 내실을 다지고 나서 내 겉 포장지를 화려하게 꾸미셔야 돼요. 겉 포장지만 화려하고 그 안에 빈 상자가 들어있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SNS 플랫폼의 특징 이 세 가지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이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유튜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을 저는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하나의 영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플랫폼에 동시에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업데이트가 가능한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가장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요. 진입 장벽이 낮고 가장 효율적이에요. 사진과 영상이 같이 업로드가 되고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프로필 링크 한 번에 바로 예약창으로 넘겨갈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트렌드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틱톡과 유튜버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고객 전환율이 가장 높은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틱톡으로 터져도 인스타그램에 들렸다가 네이버로 가요. 이 구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왜냐하면 영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상의 매체 수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틱톡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쓰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근데 준호헤어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10대, 20대로 구성되어 있는 30대가 틱톡 하는 거 본 적 많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끽해봐야 20대 중후반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즉 10대에서 2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유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고객 전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틱톡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리고 유튜브도 이제 쇼츠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셔도 되는데 유튜브는 확실히 정보성 매체인 게 정보성 내용이 없으면 시청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세 가지 플랫폼 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자극적이어야 뜨죠. 그 자극적인 건 뭐 내가 계속 볼 수 있는 그 흥미를 유발을 해야겠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재밌거나 즐겁거나 공감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들 혹은 시선으로 자극을 유도하거나 제가 주변 인플루언서들이랑 그냥 우스갯소리로 와 진짜 이러다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나중에 미용사들 옷 벗고 머리 자르는 거 아니야? 했는데 청담동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청담동에서 남자 디자이너들이 바지 입고 벨트 하나 메고 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들도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쵸? 남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혹은 SNS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퀄리티의 이미지, 유용한 정보 제공, 그리고 창의적인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고퀄리티의 이미지는 당연히 선명한 화질, 선명한 영상, 화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로 디자인의 완성도예요. 결국에 내가 사진으로 머리를 찍어 놓고 그냥 올려도 무색할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돼요. 즉 스타일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얼굴도 중요하죠. 얼굴도 중요하지만
머리가 결국에 이뻐야 되잖아요. 고객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와, 이건 뭐 얼굴이 다 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헤어 디자인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셔야 돼요. 선생님들 포토슈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저도 수많은 포토슈팅을 해봤지만 제 핸드폰이 1테라짜리인데 어제도 영상 릴스 찍다가 용량이 부족해서 다 삭제했거든요. 그 전에 찍어놓은 걸 10,000개가 넘어가요, 영상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포토슈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디자인의 퀄리티와 내 디자인의 장점 그리고 단점을 확인하기가 사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선생님들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내 눈에는 너무 이뻐서 찍어봤는데 너무 이상해. 막 앞머리 다 죽어있고 뒤통수 플랫하고 막 머리통 막 이만해 보이고. 그거 왜 그럴까? 물론 사진 찍는 구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여야 대충 찍어도 그냥 멋있게 나오죠. 저 영상 어떻게 찍는지 봤잖아요. 그냥 쓱 찍고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이 친구는 몇 번 등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그 퀄리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것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계세요. 저한테 선생님 사진 찍었는데 이거 올려도 될까요? 제 눈엔 너무 이상해. 그냥 올리세요. 그래야 다음번에 더 개선된 게 올라가요, 점차. 저도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들 보면 그런 사진들, 영상들 되게 많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올렸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와, 보면 볼수록 괜찮네, 와, 이건 1, 2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네, 이런 사진들도 나와요. 그렇게 해야 수준이 올라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보통 헤어 디자인에서 피니쉬를 이야기를 할 땐 항상 피니쉬는 스타일링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에 미국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어요. 걔네들은 피니쉬가 포토슈팅이에요. 그거 찍어서 고객님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게 리뷰로 연결이 되고 그게 고정 고객으로 충성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선생님들 뒷거울 보여주시죠. 뒷머리 자르고. 그쵸? 저는 영상 찍어서 보여줘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그거 드려요. 고객님 머리 확인해보세요 라고 해요. 왜? 뒷거울로 보면 이렇게 봐야 되고 내가 틀어주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님이 저 뒷모습 좀 봐도 돼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저는 동영상 한 번만 켜주세요. 제가 영상 찍어드릴게요. 그냥 영상 찍어서 보여줘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뒷거울도 사라질 거예요. 뒷거울도 사라질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이미지라는 건 디자인의 완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쁘든 안 이쁘든 올려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포토샵도 할 텐데 포토샵의 비중은 줄어야 됩니다. 포토샵의 비중이 늘어나는 순간 화질이 깨져버려요. 물론 뭐 잡티 정도 빼주고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드름이 너무 많으면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화질이 깨져버려요. 포토샵 어플을 한번 거치는 순간. 근데 그거 어플 화질을 계속 유지해 주려면 유료 어플 써야 돼요. 아니면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화질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포토샵의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용한 정보 제공. 선생님들이 고객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돼요. 혹은 호기심을 유발을 하셔야 돼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준호예요. 선릉 테헤란 노점 디자이너 누구누구입니다. 이번 스타일은 뭐 무슨 펌입니다. 언제 휴무입니다. 예약문의 DM 주세요. 고객들은 그거 안 궁금해요. 그걸 네이버 링크 한 번만 누르면 그거 다 나와요. 어차피 정보를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주세요. 어떤 사람한테 어울리는지, 어떤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울리는지, 어떤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한테 어울리는지, 그거를 글로 쓰거나 음성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마이크 가가지고. 좋습니다. 저도 마이크 샀거든요. 음성으로 넣으려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블로그가 뜨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흐름의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왜? 네이버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짧은 순간의 영상들로 사람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다시 정적인 블로그, 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장은 블로그에 집중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블로그도 브랜딩 중 하나이죠. 근데 블로그는 단점이 확실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만 보여져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지고. 어쨌든 블로그도 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컨텐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시도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 요즘엔 그런 거 많던데 약간 재밌는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일상들 중에 창의적인 컨텐츠 가장 대박 났던 거 최근에 컨설팅이죠. 컨설팅. 그 컨설팅 해주는 그 영상. 그리고 그 전엔 뭐가 있었을까? 화면에 글 넣는 거, 캡션 넣는 거. 그런 것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음성 넣는 사람은 없어요. 음성 넣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마이크를 구매했어요. 음성을 조금 넣어보려고. 그래서 마이크를 구매해보고 지금 제가 최근에 은수랑 같이 제품 리뷰하는 영상을 넣어봤거든요. 제품 리뷰를 함과 동시에, 왜냐면 팔로워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제품 리뷰하는 영상 만들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음성을 넣었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분석해보려고. 그렇게 창의적인 컨텐츠들을 계속 시도하시는데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컨텐츠 하시면 돼요. 남들이 하지 않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컨텐츠 중에 제가 했던 것 또 하나가, 저는 정면 사진보다 측면과 후면 사진이 더 많아요. 왜? 인스타그램에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사진 업로드 했을 때 정면 사진들이 다 대부분이었거든요. 다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요건 하나 팁인데, 이제 요건 제가 영국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아직 아껴두고 있는 팁인데, 이거 그냥 공개해 드릴게요. 얼굴만 찍잖아요. 그쵸? 보통 얼굴만 찍잖아요. 근데 조금 스타일리시하신 고객님들 있죠. 스타일리시하신 고객님들 오시면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 룩 자체를 다 찍어주셔야 돼요. 제가 영국 가서 교육받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머리 사진도 찍는데 이제 룩 자체를 다 찍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의 어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C플로 어떤 한 파트너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너는 그런 거 해봐봐. 남자 머리만 하지 말고 남자 머리 올리면서 거기에 어떤 옷을 입을지 너가 코디까지 해줘. 이 머리에 잘 어울리는 옷들을 코디까지 해줘 라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친구는 인스타그램이 아니고 블로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더 많은 정보를 글로써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하시면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해보실 수 있죠? 네. 자, 영상 하나 더 볼 건데, 이거는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저도 하다가 추락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고 나락을 몇 번 경험했어요. 사실 지금도 나락이에요. 지금도 팔로워 이탈하는 거 막기 바쁩니다. 1일 1피드를 해야 팔로워가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팔로워가 잘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지만 서서히 잘 늘어나고 있었는데, 제 모든 인사이트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팔로워가 줄어들어서 팔로워가 더 떨어졌었어요. 그때 왜 그렇지?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피드를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맨날 다 똑같은 영상만 찍고 똑같은 이미지들만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할까? 뭐 하지? 하다가 그때 저는 가발 잘랐어요. 가발 한 10개, 15개 정도 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뭐 올렸냐? 아주 짧게 자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커트를 하거나 이럴 때 자주 실수하는 것들, 혹은 잘못된 것들, 혹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편집을 해서 올렸어요. 한번 볼게요. 가위질 잘못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가위질하면 손목이 너무 아프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위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위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손목에 무리가 없이 가위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선생님들 왜 이렇게 웃어요? 영상 혹시 봤어요? 다 보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7,000개, 댓글 100개, 공유 800개. 근데 다 미용인이에요.
일반 소비자 고객들이 이걸 보고 공유를 했을까? 와, 나한테 뭐 나 머리 해주는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이거 보여줘야지. 그건 선 넘는 거잖아요. 다 미용인이에요. 다 미용인. 댓글은 어땠을까? 댓글 반응은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제 메인 인턴한테 제가 알려주는 가이드 방법이랑 똑같아서 이거 보라고 할게요. 그 사람 메인 인턴한테 공유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시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근데 딱 그때 저는 또 느꼈죠. 제가 이 영상들을 올리고 인스타그램 브랜딩 나는 타겟팅 정확하게 잘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구나. 만약에 내가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미용인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내 타겟팅은 미용인이 안 된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객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뭘 하고 있냐, 지금 인스타그램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집중을 하고 있지 않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도 하나 업로드하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1일 1피드, 보통 하루에 1일 2피드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유지가 돼요, 계정이. 더 올라가려면 3피드까지 가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 다르게 촬영한 것들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할 거냐면 가발 자르는 걸 영상 컨텐츠를 몇 개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머리 자르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마이크랑 삼각대를 새로 구입을 했고 이제 음성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들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강의를 다닐 때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따뜻한 커피 드시면서 목 관리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하세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으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내 장점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내 목소리가 거부감 없이 조금 듣기 좋은 목소리겠구나. 음성 넣어야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도 좋겠죠. 그쵸? 그리고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용한 정보 제공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리프컷 5분 만에 베이스 커트하는 법 선생님들 안 보실 거예요? 볼 것 같지 않아요? 잠깐은 무조건 한 번쯤은 볼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어떤 영상들을 볼까? 선생님들의 관심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요. 제가 영국 갔을 때 라인을 어떻게 저렇게 한 번에 그림같이 따버리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남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 영상 보면?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저도 라인 따버려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요. 엄청 쉬워요. 라인 한 번 쭉 따고 그냥 그거 찍어서 그냥 업로드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렉 걸렸어요. 자, 성공적인 SNS 마케팅을 위한 주의사항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셔야 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일 1피드 할 거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1일 1피드가 통했어요. 지금 안 통합니다. 선생님들은 1일 2피드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제가 시작했을 때는 3년 전까지만 해도 1일 1피드만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준호헤어에서도 저 말고도 브랜딩이나 마케팅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더 많아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내일보다. 오늘 당장 하셔야 돼요. 1일 2피드를 미루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이 와서 브랜딩이나 마케팅 교육할 때 그때는 그분은 뭐라고 할까? 1일 3피드 하라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나올 거니까. 무조건 1일 2피드 하셔야 됩니다. 게시물 최소 200개. 그럼 단순히 계산하면 100일이면 만들 수 있어요. 내 인사이트를 100일이면 만들 수 있겠죠. 자,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셔야 되는데 그렇게 1일 1피드든 1일 2피드든 정해놓고 하셔야 되시고
팔로워에 목숨 걸 필요 없으세요. 고객 전환과 팔로워는 무관합니다. 팔로워 양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겠죠. 외국에서도 해외 고객님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하지만 잠깐 반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팔로워가 그냥 뭐 몇천 혹은 1만인데 꾸준히 잘해서 노출량이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지면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고객들로 전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로워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첫 번째 게시물 퀄리티, 그다음 두 번째 꾸준함,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계획이랑 전략을 짜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 이런 거 배우고 싶은데 인스타그램 이 사람 보니까 영상 진짜 잘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랑 같이 비슷하게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원장님이 계신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1인샵 바보샵 원장님인데 혼자 삼각대 놓고 와 어떻게 저렇게 찍지, 진짜 촬영 감독처럼 찍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연락을 하고 가서 배웠어요. 준호맨이었죠. 과거 준호맨.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친한 관계가 됐는데 그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뭘 배웠냐, 교수법을 배웠어요. 말하는 방법, PPT 만드는 방법, 교육을 하고 싶으셔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만든 거짓 없는 디자인을 올리세요. 남들 사진 도용하는 거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포토샵의 비중은 될 수 있으면 줄이세요. 그런 말들 굉장히 많잖아요. 과거에 손님 이거 고데기예요, 이런 말들 너무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머리 이쁘게 스타일링 디자인 드라이 다 잡아놓고 올리면 뭐해? 막상 고객님이 왔을 때 내가 그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없는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제 5레벨 졸업할 때 버추얼 포토워드 하잖아요. 거기서 아주 퀄리티 있고 멋있는 디자인을 뽑아냈어요. 그거 가지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이거 고객님한테 오면 해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해드릴 수 있대요. 그래 물론 해드릴 수는 있겠지. 근데 너 이거 작업하는데 하루 이틀 걸렸을 거 아니야.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매장에서 늘 하던 거, 쉽고 빠르게 하던 거, 항상 하던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이걸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제가 아이롱 머리 딱 잡은 다음에 막 풍성한 웨이브 올린 다음에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해요. 그럼 고객들을 속이는 거죠. 내가 늘 하던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업로드 빈도수와 품질 유지, 이건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이 반응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을 우리는 항상 유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알고리즘이 한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성을 내가 어떻게 유혹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쉬워져요. 당연히 하루에 한 번 구애하는 사람과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구애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에요. 누구를 받아줄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지? 알고리즘이 왜 반응이 없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더 하시면 돼요. 덜 하는 순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스타그램을 성장시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이 팔로워다. 저는 팔로워 10만까지 가는데 어려워요. 근데 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3달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어렵냐라고 이야기 드리냐, 알고리즘은 이미 저를 한번 맛봤어요. 한번 맛봤기 때문에. 단물이 빠졌다는 소리죠. 근데 선생님들은 단물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출이 쉽게 될 수가 있어요.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몇 프로 이상이 돼야 이제 알고리즘이 반응을 하는 그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구글에 쳐보시면 됩니다. 인게이지먼트라고 쳐보세요. 근데 팔로워가 없으면 없을수록 인게이지먼트는 높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팔로워가 1000명이다. 근데 조회수가 릴스 조회수가 2000이 나왔어요. 그럼 2배죠. 팔로워의 2배예요. 저는 지금 팔로워가 6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상 하나 올리면 제 팔로워보다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와요. 저는 영상 보통 하나 올리면 보통 2만 3만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잭팟 터진 영상이 없다고 했죠. 가장 많이 영상 찍혀봤을 때가 한 30만? 100만 넘어 꿈도 못 꾸고 30만 정도밖에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하시는 사람들이 노출될 확률은 훨씬 더 높다 라는 결론인 거예요. 자, SNS 팁인데 요거는 사진 찍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영상 편집 어플은 캡컷 혹은 메이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두 개 다 괜찮은 어플이에요. 내가 얼굴 보정에 조금 신경을 쓰고 싶다, 나는 모델을 얼굴에 조금 포커싱을 하고 싶다, 그럼 메이추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나는 영상 편집 트랜지션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그럼 캡컷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과정을 보통 많이 찍기 때문에 저는 트랜지션 쪽에서 편집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캡컷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유료 어플처럼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캡컷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어플로도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건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이 영상 제작 계정, 이 두 개의 계정은 제가 예전부터 팔로우를 하고 봤었는데 꿀팁들을 조금 알려줘요. 이런 영상 이렇게 편집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션 줍니다. 이런 것들 알려주니까 보시면 되고, 정보 제공 계정 같은 경우는 뉴스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타그램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SNS 플랫폼들이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뉴스를 바로바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여러분들 해시태그는 다 끝이 난 거 알고 계시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뉴스가 바로 나왔을 때 바로 알려줘요. 팔로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내가 관심만 가지면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 정보가 지금처럼 넘쳐나는 세상은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정보를 많이 받아가시면 되시고, 이제 Q&A를 할 건데 아무런 질문이어도 사실 상관없어요. 여기서 Q&A의 양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양이 많이 나오지 않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네. 릴스 같은 거를 일일 뭐 2피드 이상 올리면 노출에 좀 영향이 있다고 들었긴 하는데, 게시물 올리라고 하시는 2피드가 다 게시물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니면? 포함해서요. 근데 게시물과 릴스 어떤 게 노출이 더 많이 되냐? 릴스가 노출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포커싱 자체를 릴스에 맞춰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선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익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릴스만 올려도 한 달에 메타에서 마크 저커 주크버그 맞나? 이름이 헷갈리네. 맞나요, 본부장님?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 아저씨가 저는 메타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저한테 15만 원씩 꽂아줘요. 수익화가 되니까. 영상에 잭팟이 안 터져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릴스의 노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금 짧은 영상에 많이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거를 계속 하라고, 권장을 하라고 수익화를 시켜준 거예요.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근데 사진을 왜 올려야 되냐? 선생님들이 포토슈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고객님들은 릴스를 보고 그 사람 프로필에 들어가요. 프로필에 들어가서 릴스를 보진 않아요. 탐색 탭에서 뜨는 걸 보는 거예요. 그쵸? 알고리즘을 타고 릴스를 보다가 우와! 이 사람 뭐지? 계속 뜨네. 내 알고리즘에 계속 나오네. 그 다음에 그 사람 프로필로 들어가서 포토를 보겠죠. 그리고 그 사진을 스크린샷하거나 저장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진도 있어야 돼요. 그 비중은 7대3 정도가 좋아요. 저는 보통 5대5로 놓고 보는데, 왜냐면 교육을 하려면 사진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들로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교육도 문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5대5로 하는데, 선생님들은 모객이 집중이다. 그럼 7대3 혹은 8대2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사진의 비중도 있으셔야 돼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질문? 질문 없으면 네. 있어. 릴스를 올리는 게시물 콘텐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디자이너들끼리 막 매장에서 릴스 재밌는 영상들. 그런 거가 크게 가치가 있는지 약간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요? 아니 그냥 그런 게 궁금해서 저도 고객님의 입장에서 그게 그러니까 흥미를 익힐 수는 있겠지만 고객이 창출이라면 효과가 쉽지 않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언제 효과가 있냐면 제가 하면 효과가 있겠죠. 팔로워 이미 많은데.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 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없던 사람들이 한다 효과 없어요. 모객들 그런 경우가 있죠.
며칠 전에 어떤 한 선생님이랑 DM을 하다가 재미로 만든 영상이 재미로 이제 상담 컨설팅하고 머리를 일부러 이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용하는 사람들끼리. 근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터졌어. 800만인가 이렇게 터졌더라고요. 팔로워 전환 있을까요? 없어요. 헤어 디자인으로 혹은 릴스 같은 걸로 800만 정도 터지잖아요. 그럼 몇만씩 올라가요, 팔로워가 한 방에. 근데 팔로워 전환이 거의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고객들이 그냥 짧은 소모용 영상으로 보고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릴스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이. 그래야 영상을 찍는 재미도 생기고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좋지만 고객 전환으로 생각했을 때는 노예요. 그걸로 고객 전환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피드나 이런 거 올릴 때 그거는 균일하게 통일성 아, 그건 상관없어요. 막 올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집착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통일성을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이 피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올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3개씩 올려버리는 거야, 하루에. 피드 맞춰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여기 오면서 편집하고 교육 시작 전에 여기서 원장님이랑 잠깐 이야기하고 김민지 본부장님 여기서 설명할 때 저는 업로드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피드 배열이 맞거든. 왜? 교육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제 피드를 한 번씩 볼 텐데 열이 안 맞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열 맞춰놨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런 디테일. 질문 고마워요. 올리는 시간 텀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시간 텀 좋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릴스나 게시물 언제 올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200개를 먼저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럼 인사이트에 나와요. 어느 시간대에 내 팔로워의 활동량이 많은지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1일 3피드 아침, 점심, 저녁 3개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그 인사이트가 다 올라가 버리겠죠. 언제 올려도 반응이 좋은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가장 베스트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한 타임을 정해놓고 올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에 많이 올렸어요. 왜냐면 아침에 우리 다 바쁘잖아요. 나도 바쁜데 다른 사람도 바쁘겠지. 그리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올렸더니 저녁 시간에 그래프가 올라가더라고. 우리 그래프 중독이잖아요, 우리는. 그래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1일 제가 2피드, 3피드 할 때는 그 시간대에 계속 올리니까 다 같이 올라가요. 그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대신에 내가 200개 정도를 만들다 보면 만들어져요, 그 시간대는. 근데 새벽 시간 뭐 이런 건 안 돼. 정상적인 그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진 수 있는 시간대, 그때가 좋아요. 또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궁금한데 가만히 있는 게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정말로. 또 궁금한 게 질문 없으신 있으신 분? 분? 나중에 DM으로 못 물어보게 할 거야. 안 받을 거예요, DM. 예를 들면 머리를 하는 컨텐츠를 찍어서 네. 뭐 싹둑 자르고 싹둑 자르고. 근데 그런 거에 만약에 만드실 거면 썸네일이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썸네일 신경 써야죠. 어떤 식으로 하실지 썸네일은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는 걸 찍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긴 머리 자르는 걸 만약에 찍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머리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앞으로 빼고 있잖아요, 여자분들. 근데 보통 여기서 보통 영상 보면 이렇게 고객님들이 직접 자르잖아. 뭐 그런 장면 넣거나 아니면은 잘라놓고 반절 잘라놓고 서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 장면만 따로 잘라서 썸네일로 쓰면 되죠. 저는 썸네일에 저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썸네일들을 하다가 그냥 머리 자르는 영상만 찍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웃긴 포인트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자로 머리 자를 때, 레자로 머리카락 자를 때도 머리카락을 날리고 카메라 보고 머리 날리고 그런 액션들, 그런 거. 어제도 파트너 친구 머리를 해주는데 머리 말리는데 그냥 말리면 재미없으니까 제 머리랑 같이 말리는 거예요. 옆에 은수 지나가길래 은수 데려다가 셋이서 같이 말리고 그것만 잘라서 어제 올렸어요. 그런 거. 그런 걸로 썸네일을 쓰면 되죠. 썸네일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 거. 좀 자극적인 거 하면 좋겠죠. 또 질문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을게요, 그냥. 마지막 질문 시켜야 되나? 마지막에 하는데. 아니야, 없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자, 윤택 선생님.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으시죠? 원동력. 네, 원동력 같은 게 있어요. 선생님 미용 좋아하시죠? 미용 잘하시죠? 머리 잘하시죠? 네. 근데 그거 왜 남들한테 자랑 안 하세요? 저는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 이만큼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건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것만 하게 되면은 절대 먹고 살기가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또 반대로. 자랑하실 필요가 있죠. 잘하고 싶잖아요. 사람들 머리 멋있게 해주고 싶잖아요. 좋은 교육 해주고 싶고 저는 그 마음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건 다음 얘기고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해야 그건 자연스럽게 부가적으로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잘하고 싶은 마음들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교육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피드백도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보면 물론 자는 시간은 줄어들고 휴무는 없어지고 하지만 좋아요. 원장님 좋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본부장님까지 위치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게 원동력이니까. 물론 뭐 개인적인 원동력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처도 없고 자식도 없고 빚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그냥 미용을 좋아하는 그냥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게 원동력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성공으로 가는 길, 저만의 진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집중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침이라 너무 졸리잖아요. 이제 곧 끝났습니다. 노하우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할 건지 시작 안 할 건지 그것만 정하세요. 100등에서 50등으로 가는 방법은 시작만 하면 50등이에요.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100등에 있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50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25등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꾸준히만 하면 25등인 거예요. 25등만 가도 상위권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사실 알려준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인스타그램만 봐도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런 알고리즘이 떠버려요. 한 달 만에 팔로워 얼마나 늘리는 법 이런 거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주의 깊게 한번 볼 거고 거기서 연장선으로 본인도 검색도 해볼 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희 매장에서도 제가 인스타그램을 했을 때 저희 원장님이 유튜브를 했을 때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시작만 하시면 50등이에요. 꾸준히 하시면 25등이에요. 상위 1%로 가기 위해선 그때는 퀄리티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부터 퀄리티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상 이렇게 찍으면 되나? 사진 이렇게 찍으면 되나? 필요 없어요. 그냥 올리셔야 돼요. 올려야 잘 찍었는지 뭐가 이상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시작하지 않고 고민하고만 있고 망설이고만 있으면 계속 제작